그 첫 번째 단원의 1등급 문제는 예전에 우리 문제 풀 때 여러분들 질문 받아가지고 해결했거든요. 아마 한 문제 정도는 여러분들이 풀기가 좀 어려웠을 텐데, 그래서 그 두 번째 있는 직선의 방정식 관련된 여기 1등급 문제 진행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풀 수 있냐 없냐 요거를 떠나가지고 이 문제의 핵심 내용이 뭐냐 여기에 이제 집중해가지고 한번 접근해 봅시다. 299번 볼게요. 직선 두 개가 있습니다. 그 두 개 위에 점이 하나씩 있어요. 여기 A점은 이 직선 위에 있고 B점은 이 직선 위에 있는데 두 직선이 특징이 좀 있죠? 계속 물어봐야지. 예린아, 이 두 직선의 특징이 뭡니까? 기울기가 같다. 그 말은 평행하다. 그렇습니다. 얘네 둘이 평행해요. 그래서 평행선, 평행직선 각각 점들이 A, B가 있는데 문제로 돌아가 보면 여기서 정삼각형 만들 거예요. A, B, C가 정삼각형. 그래서 그 정삼각형의 넓이의 최소값을 S라고 하래. 자, 그러면 이게 아마 중학교 때 삼각비 할 때부터 나올 텐데 한 변의 길이가 주어진 이거 정삼각형이라고 할게요. A,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삼각형의 넓이를 S라고 한다 그러면 S 어떻게 찾니? 요거는 공식처럼 외워놓으면 조금 더 낫겠습니다. 어떻게 돼? 아는 사람. 4분의 루트 3 한 변의 길이 제곱. 이걸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배경은 정삼각형의 한 내각이 60도죠. 삼각비 얘기했으니까 그쪽으로 가볼게요. 그러면 이쪽이 A면 우리가 두 변의 길이와 끼인 각의 크기가 있으면 삼각비 이용해서 넓이 찾을 수 있죠. 어떻게? 넓이는 2분의 1 양변 사인 끼인 각 이렇게 찾을 수 있거든요. 사인 60도 얼마니? 그렇지. 2분의 루트 3. 그렇다면 정리하면 저거 되는 거야. 그지? 4분의 루트 3 A제곱.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할 거는 한 변의 길이가 주어진 정삼각형의 넓이는 4분의 루트 3 한 변의 길이 제곱이라고 기억해 주세요. 알겠죠? 자, 그럼 돌아갈게요. 문제로. 정삼각형을 항상 만들 건데 그 넓이의 최소값을 할 거래. 그러면 우리가 정삼각형의 넓이는 결국은 이렇게 구할 거고 한 변의 길이가 가장 짧으면 최소값이 되겠죠? 괜찮나요? 그러면 넓이의 최소값을 구하는 상황은 여기 한 변의 길이를 A라고 할게요. 그래서 A가 최소일 때가 되겠죠. 그럼 언제 최소겠니? 그럼 한 변의 길이는 결국 평행선의 각각 위에 한 점 한 점 연결한 이 선분의 길이가 될 건데 그게 가장 짧을 때가 언제겠냐고. 거리가 가장 짧을 때가 언제겠니? 그렇지. 두 직선의 수직. 빨간색 그려볼까요? 뭐 A에서 그려본다 그러면 둘 다 수직을 이루는 요 선분의 길이가 가장 짧겠죠. 근데 이게 뭐야? 평행선 사이의 길이가 되는 거죠. 괜찮니? 그래서 우리가 찾는 가장 짧은 요 선분의 길이가 넓이가 가장 작은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되는 겁니다. 맞죠? 그러면 평행선 사이의 길이, 평행선 사이의 거리, 희수야 어떻게 찾니? 점 하나 찍어가지고 나머지 직선까지의 거리 이렇게 되는 건데 잘했어요. 그러면 점 하나 임의로 우리가 만들면 된다 그랬지? 주어진 등식을 만족하는 xy를 집어넣으면 된다고 했어요. 한번 잡아보자. 요거 한번 볼까요? 여기서 점을 하나 잡는다 그러면 계산하기 쉽게 하나를 0으로 집어넣어 보는 거야. x에 0 넣어보거나 y에 0 0을 넣어볼게요. 그럼 x는 얼마니? 1이죠. 그럼 1,0 이렇게 잡아보는 겁니다. 알겠죠? 1,0.
그러면 그림은 사실상 크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1,0이 어디 있냐면 여기 있단 말이야. 맞죠? 괜찮니? 그럼 우리가 구하려는 최소 거리는 수선의 발, 즉 나머지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하는 거야. 그것을 최소 길이 A라고 표현할게요. 그러면 밑에다가 이쁘게 적어볼까요? A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중에 평행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거였습니다. 그쵸? 따라서 1,0에서 2x 빼기 y 플러스 3은 0 직선까지 거리. 가은아 어떻게 됐니? 분모는? 루트 더하기 1 그죠? 5 분자 절대값 잊지 마시고요. 2 더하기 빵 더하기 3이니까 5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따라서 절대값 5는 그냥 5니까 루트 5 나누면 루트 5 이렇게 되겠다. 와, 그래서 평행선 사이의 거리가 루트 5면서 이게 정삼각형의 가장 짧은 한 변의 길이가 되는 거네요. 맞죠? 그럼 문제에서 가장 넓이가 작은 걸 S라고 했으니까 그대로 정삼각형 넓이식을 적용하면 4분의 루트 3의 가장 짧은 루트 5 길이의 제곱 이렇게 되겠다. 괜찮나요? 따라서 뭘 구하래요? 4S 구하래요. 그러면 4S는 분모 4 날리고요. 루트 제곱하면 5니까 5루트 3 이렇게 이쁘게 정답 찾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문제는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하는 공식을 적용하는데 평행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괜찮죠? 넘어갈게요. 300번. 좌표 평면 위에 네 직선으로 둘러싸인 도형. 이거는 X축평행, Y축평행이니까 직사각형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쵸? 그려보죠. 1, 5, 마 1, 6이니까 대략 이쪽으로 좀 치우쳐져서 그리면 되겠네요. X는 1, 요 정도. X는 5, 요 정도.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1, 요 정도. Y는 6, 이 위쪽에 요 정도가 되겠네요. 따라서 둘러싸인 도형은 지금 파란색으로 칠하는 요 직사각형이 되겠고요. 이 도형의 넓이를 y는 ax라는 그래프가 이거 직선의 방정식인데 y는 ax, y절편이 0이니까 원점을 지나는 요 녀석입니다. 그죠? 그런데 파란색 직사각형의 넓이를 2등분해야 돼. 그러면 사실 뭐 원점 지나든 안 지나든 직선을 그을 건데 직선이 어딜 지나가면 되니? 뭐? 가운데가 어딘데? 정확히 직사각형을 넓이 2등분 하려면 어디 지나가면 돼요? 대각선의 교점 여기를 지나가게끔 만들면 되죠. 그러면 직사각형의 대각선의 특징이 뭐예요? 서로를 2등분한다. 그렇죠? 그러면 뭐 계산하기 쉬운 걸로 한번 붙잡고 해볼까요? 왼쪽 위에 있는 요 좌표는 1,6이고 우리 중점만 찾으면 되니까 오른쪽 아래 있는 요 좌표 5,-1 그 녀석의 중점을 구하면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대각선의 교점을 M이라고 표현하고 구해볼게요. M 좌표 어떻게 되나요? 더해서 나누기 2 요거 중점 구하면 되지. 그치? 더해서 나누기 하면 X 좌표는 3 Y 좌표는 2분의 5 이렇게 되겠다. 그러면 의미상 y는 ax가 원점에서 긋는 직선인데 요렇게 지나가면 파란색 직사각형이 반띵된다라는 얘기고 다시 말하면 어딜 지난다? M점을 지난다. 그래서 대입하면 되겠죠. 지나는 점이니까. 그러면 2분의 5는 3a a를 찾아도 되는데 우리는 최종적으로 6a를 구하는 거니까 양변에 2를 곱하면 5는 6a 뭐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정답은 5 이렇게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여기서 파생되는 게 이런 것들이 있죠. 원의 넓이를 2등분한다. 그러면 어디를 지나면 돼? 원의 중심의 좌표를 지나면 돼. 그리고 삼각형 넓이 2등분한다. 우리 지난 시간인가 그 테스트 문제 풀었을 때 많이 나오던 거잖아요. 그죠? 삼각형 넓이를 2등분하는 직선이 나올 때는 보통은
한 꼭지점을 지나도록 직선을 줘요. 그러면 어디를 지나가면 돼? 대변의 중점을 지나면 돼. 괜찮죠? 그래서 넓이 2등분하는 유형은 이 정도니까 이거 잘 체크해 놓으시고요. 자, 넘어갈게요. 301번. 요거는 이게 마플 시너지 교재가 좀 집중해서 다루는 것 같아요. 여기 맨 처음으로 돌아가 보면 이 유형 문제 중에 이런 도형 좌표 찾아가지고 하는 게 많았지, 그지? 거기서 주로 다루는 게 뭐냐면 합동이란 말이에요. 문제 볼게요. 그림처럼 사각형 OABC와 CDEF가 있는데 얘네들이 정사각형들이래요. 정사각형들은 여기다가 표시를 뭐 굳이 해보자면 변의 길이가 모두 같죠. 변의 길이가 모두 같죠. 이렇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정보를 좀 줬는데 A 좌표는 마이너스 2,3이래요. 표현을 잠깐 해보겠습니다. A에서 수선의 발을 뿅 이렇게 내려요. 그럼 여기가 X 좌표가 마이너스 2. 그러면 이제 뭘 이용할 거냐면 여기 있는 직각삼각형을 활용을 해볼 거예요. 왜?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다 똑같다. 여기 이제 있으니까.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길이들을 한번 표현해 보면 밑변에 해당하는 길이는 2가 되겠죠. 여기는 2. 그 다음에 높이에 해당하는 거리는 A의 Y좌표인 3 이렇게 될 거예요. 자, 문제가 뭘 원하는지 보자. D 좌표가 9,1이랍니다. D 좌표 표현해놓고 볼게요. 여기 D 좌표가 9,1인데 그럴 때 5, 2 선분의 제곱을 구하세요. 5, 2 선분은 지금 이거거든. 그럼 5는 원점이니까 결국 뭐 찾으란 얘기? 이 좌표를 찾아보란 얘기야. 여기 있는 이게 뭐냐 이겁니다. 괜찮죠? 그래서 한번 가봅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 A점의 좌표 아까 밑변이 2 높이가 3인 거 가져왔어요. 그걸 활용하기 위해서 이제 어디로 가냐? 여기로 건너 가봅시다. 짠 이렇게 돼요. 즉 C점에서 X축 위로 수선의 발을 뿅 이렇게 내렸어요. 그러면 지금 그려놓은 빨간색 두 직각삼각형은 어떤 관계? 어떤 관계일까? 합동이 될 거야. 그런데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치? 보통 그래서 직각이 나올 때 잘 보세요. 정사각형은 내각이 90도 맞잖아, 그치? 그러면 왼쪽 삼각형의 남은 각도를 점이라는 각도로 줘요. 그러면 오른쪽에 남아있는 각도는 점인지 아닌지 모르겠으니까 X 각도로 준다 그러면 점과 X 각도 합치면 몇 도가 돼야 돼? 90도가 돼야 돼. 그럼 왼쪽 삼각형으로 가면 A에서 수선의 발을 내려놨기 때문에 거기가 90도면 자동으로 여기는 X 각도가 돼야 되고 오른쪽 삼각형으로 가면 여기가 자동으로 점 각도가 돼야 되죠. 왜? 더해서 90도가 돼야 되니까. 그러면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 지금은 직각삼각형의 빗변을 담당하는 녀석 길이가 같고 그 양쪽 끝각이 같아요. 직각까지 같네, 그지? 그럼 얘는 뭐야? ASA 합동이라고 해도 되고 RHA 합동이라고 해도 되고 합동이 되더라. 괜찮아요? 따라서 길이를 여기다가도 표현해보면 대응하는 변의 길이를 가져오면 되니까 여기는 3, 여기는 2 이렇게 되겠죠. 그럼 사실 C점의 좌표는 구해진 겁니다. 3,2 이렇게 맞죠? 그래서 같은 내용으로 갈 건데 우리는 최종적으로 이 좌표까지 연결을 하고 중간에 D가 9,1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여기도 보조선 하나 그려보자고요. 어떻게 하냐면 D에서 X축과 평행하게 이렇게 그려서 색깔을 다르게 할게요. 파란색 직각삼각형을 하나 만들어 보고요. 여기는 수선의 발 내린 거. 마찬가지로 E에서 Y축과 평행하게 쭉 내리고 D 아까 그려놨던 연장선 이렇게 그리면 직각삼각형이 하나 더 튀어나오죠, 그죠? 이렇게 이 두 직각삼각형은 어떤 관계?
어떤 관계? 합동 이렇게 되겠죠. 아까 했던 논리로 마찬가지로 여기가 수직일 거기 때문에 이걸 둘러싸고 있는 왼쪽을 뭐 x점, 오른쪽을 점이라고 각도로 주면 나머지 각도는 90도를 만족해야 되니까 각도가 같아. 그 다음에 정사각형의 변들이 다 길이가 같으니까 빗변의 길이가 같고 각도가 같은 직각삼각형 합동 이렇게 됩니다. 괜찮죠? 그럼 길이들을 표현해 보는데 봐봐. D에 x좌표가 9거든. 그러니까 여기에 x좌표가 9야. 그러면 아까 C점의 x좌표는 요만큼 3을 갔으니까 여기가 3이겠죠. 그렇다면 지금 뭐 길쭉하게 바닥 밑변의 길이가 있는 직각삼각형이 밑변의 길이를 구해보면 3에서 9까지니까 6의 길이를 갖게 되겠네요. 그죠? 괜찮니? 자, 그 다음에 C의 y좌표는 그 직각삼각형의 높이 2랑 같습니다. 그런데 D의 y좌표가 1이잖아. 그러면 요만큼의 길이는 1이 돼야겠죠. 괜찮나요? 보이니 요거? 그렇다면 합동인 삼각형으로 돌아가 보면 이제 색깔 바꿀게요. 요만큼의 길이가 1이 돼야 되고 요만큼의 길이가 6이 돼야 돼. 맞죠? 따라서 이 좌표는 x좌표는 d좌표 9에서 1만큼 더 오른쪽으로, 즉 10, 그 다음에 y좌표는 d좌표 y좌표는 1에서 위로 6만큼 7 이렇게 되겠네요. 괜찮지? 그래서 삼각형의 합동 조건 이용했다. 돌아가서 5,2제곱 선분 길이의 제곱은 두 점 사이의 거리의 제곱이니까 루트 벗겨버리고요. 0,0까지의 거리니까 너무 쉽죠. 제곱 더하기 제곱 되겠습니다. 그러면 100 더하기 49, 149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다. 자, 그 다음에 302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림과 같이 0,0, 4,0, 3,4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넓이를 y는 x 플러스 k가 이등분 한대요. 자, 요거 잘 보시면 기울기가 1이죠. 그죠? 그러면 이게 조금 어려워지는 게 뭐냐, 꼭지점 하나를 지나는지 안 지나는지 지금 알 수가 없어요. 맞죠? 그럼 생각해보면 꼭지점을 하나를 지나게끔 만든다 그러면 k를 얼마로 잡아보면 돼? 0으로 한번 잡아보는 거야. 요거는 일단 그냥 봐보세요. 기울기는 1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바꿀 수 있는 건 y절편인 k란 말이야. k가 만약에 0에 왔습니다. 짠, 요렇게. 그럼 넓이 2등분 되는 게 보이니? 아니죠. 잘려지긴 하는데 아래쪽 영역이 훨씬 크단 말이야. 괜찮습니까?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한 이 정도, 지금 원래 처음에 그려져 있던 정도로 와 있어야 왠지 넓이가 반띵 될 것 같습니다. 조금은 어렵지, 그지?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가 좌표를 찾는 연습, 직선의 방정식 찾는 연습을 하는 그런 문제지 중점을 지난다 요런 유형을 쓰는 건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기울기는 바뀌지 않고 y절편을 바꾸면서 넓이가 반띵되는 한 요 정도 오는 걸 찾아보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자, 그러면 요거는 꼭지점을 지나면서 넓이 2등분 이런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넓이 반띵을 먼저 구해 보자고요. 넓이가 얼마인지 봐야 돼. 그래서 삼각형 OAB 넓이를 한번 구해 봅시다. 그러면 너무 쉽죠? 2분의 1 곱하기 밑변 4 곱하기 높이 4 얼만데? 8이지. 그러면 반띵하는 넓이 여기다가 표현해 볼게요. 아무래도 위쪽에 있는 도형보다는 아래쪽에 있는 삼각형을 다뤄주는 게 훨씬 편할 거야, 그지? 그러면 요거 넓이가 얼마가 돼야 되니? 8의 절반인 4가 되어야 되죠. 이제 요렇게 갈 겁니다. 괜찮지? 그러면 여기서 하나 확인할 거는 뭐냐? 아까 잠깐 표현했지만 K라는 Y절편이 원점에 가 있어. 즉 K가 0이 되면 반띵이 안 됐었단 말이야. 그럼 지금처럼 내려오려면 Y절편이 여기가 K가 와야 되거든. 예린아, K가 여기 내려오면 요 녀석은 원점보다 밑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음수입니다. 맞죠? K가 음수 조건을 만족시켜야 돼요. 괜찮지?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삼각형의 넓이가 4로 갈 거기 때문에 밑변에 해당하는 즉 요 직선의 x절편을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x절편은 y에 0을 넣으면 되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k라는 좌표가 되겠죠. 마이너스 붙었다고 너무 당황하지 말고요. k 자체가 음수기 때문에 여기에 마이너스를 곱하면 양수입니다. 그죠? 좌표가 마이너스 k 양수야. 그러면 옆에다가 적어 놓읍시다. 밑변은 이미 길이를 구해놨어요. 큰 좌표 4에서 작은 좌표 마이너스 k를 빼면 되겠다. 그지? 따라서 이거는 k 플러스 4 이렇게 적어 놓을게요. 짠. 자, 그러면 높이만 찾아온다 그러면 우리가 식을 세울 수 있거든요. 높이 표현해보면 여기 있네요. 그죠? y는 x 플러스 k라는 직선이 선분 AB랑 만나는 점에서 수선의 발을 뿅 내리면 요게 높이가 될 거거든. 맞지? 그런데 생각해보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직선이 선분 AB랑 만나는 점의 누구 좌표? y좌표거든. 그러면 x좌표는 별로 궁금하지 않고 요 녀석이 뭔지가 궁금해. 괜찮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지금부터 뭘 할 거냐? 이미 식은 하나 나와 있죠. y는 x 플러스 k라는 직선의 방정식은 있으니까 AB랑 만나는 교점을 찾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직선 AB를 찾아볼 거야. 알겠죠? 직선 AB 직선의 방정식 한번 찾아볼 건데 그러면 기울기와 지나는 점 이용할 겁니다. 기울기부터 바로 구해볼게요. 이제 여기서는 암산을 좀 해보자. x 증가량 지금 AB를 보고 x 증가량은 요만큼 1이죠. 3에서 4 1만큼 증가할 때 y 증가량은 4에서 0 꼬라박아요. 마이너스 4가 되겠다. 그지? 그러니까 x가 1 증가할 때 y가 마이너스 4하면 기울기는 마이너스 4가 되겠네요. 그죠? 따라서 y는 기울기 마이너스 4로 주고요. 지나는 점이 두 개나 있습니다. A점도 있고 B점도 있는데 A점이 4,0이니까 열고 x 빼기 4 더하기 0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네요. 따라서 마이너스 4x 플러스 16 되겠다. 다 왔다. 그지? 그래서 교점을 찾을 겁니다. 누구랑? y는 x 플러스 k랑. 자, 그런데 우리가 관심 있는 게 y좌표라고 그랬잖아. 우리가 교점 찾을 때 두 식이 같다라고 놓죠. 그래 보통 y는으로 정리해놨기 때문에 x식들끼리 같다라고 하면 그때는 교점의 x좌표를 찾는 거야. 그러면 그것을 참고한다 그러면 교점의 y좌표 찾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x가 같다라고 놓으면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따라서 지금 정리했던 직선 AB와 그 다음에 y는 x 플러스 k에서 x는 y 마이너스 k 이렇게 정리해서 x 자리에 집어넣으면 y를 구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x를 굳이 찾지 않고 y좌표 구하자는 얘기였습니다. 괜찮니? 따라서 정리하면 y는 마이너스 4배의 y 빼기 k에 더하기 16 그러면 마이너스 4y 전개해서 이항하면 5y는 4k 플러스 16 4로 묶어내면 k 플러스 4 이렇게 되겠죠. 다 왔습니다. 따라서 y좌표는 5로 나눈 게 되겠네요. 넓이 바로 갈게요. 아까 밑변의 길이는 구해놨으니까 그대로 갑니다.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는 k 플러스 4 곱하기 높이는 방금 찾아놨던 교점의 y좌표 5분의 4 곱하기 k 플러스 4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분모는 10 아니 약분까지 합시다. 여기 2랑 여기 4 2 그래서 분모는 5 분의 분자는 2 그리고 k 플러스 4라는 식이 두 개나 있네요. 따로 쓸게요. k 플러스 4의 제곱 이렇게 되겠다. 따라서 문제로 돌아가서요. 그게 아까 구해놨던 전체 OAB 삼각형의 넓이 반 4여야 해. 는 4가 되겠다. 자, 요것만 풀어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아까
K가 음수로 나와 있어야 된다고 했으니까 K 2차 방정식 풀면 보통 그 두 개가 나와요. 그죠? 요거 정리하면 되겠죠? 2는 약분하고 5를 곱하면 K 플러스 4의 제곱은 10이 될 거예요. 제곱근으로 그냥 풀면 K 플러스 4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0. 괜찮죠? 그러면 K는 마이너스 4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0 이렇게 되겠다. 짜잔. 그러면 둘 다 음수잖아. 둘 다 음수잖아. 그러면 둘 다 답이 되는 거니? 되는 거니? 되는 거야? 뭐가 정답일까요? 뭐가 정답일까요? K가 뭐였지? Y 절편이었죠? 그럼 생각해봐. 여기 뭐 경계가 있는데 4,0을 지난다라고 하면 지금 요직선이 될 거거든요. 이때 K 값이 얼마야? 얼마야? 4,0 지날 때 K 값 얼마야? 여기 보면 되잖아. 4,0 지나려면 K 값 얼마냐고. 예? 4,0 지나려면 K 얼마냐고. 마이너스 4죠. 그러니까 Y절편이 마이너스 4일 때 넓이 2등분이 되니? 안 되지. 그럼 봐봐. 여기는 K가 두 개인데 하나가 마이너스 4 플러스 루트 10이고 하나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루트 10이야. 두 번째 얘기했던 마이너스 4 마이너스 루트 10은 아까 얘기했던 4,0 지날 때 Y절편보다도 더 밑에 있죠. 넓이 2등분이 안 되잖니? 그쵸? 아하, 그래서 결론. 우리가 찾는 K값은 결론이네요. 결론. 맞는지? 결론. 우리가 찾는 K값은 마4 더하기 루트 10 이렇게 줄 수 있겠다. 괜찮죠? 승호야, 집중을 못하는 거야? 자, 이쪽으로 내려가 볼게요. 자, 303번은 별표를 하나 달아 놓겠습니다. 이 풀이 과정을 꼭 잘 기억하시고요. 쉬운 문제가 아니니까. 요게 지난 시간에 그 점과 직선 사이 거리 했던 그 문제인데 볼게요. 세 직선으로 둘러싸인 삼각형의 내심의 좌표가 이거다. 뭐 내심의 좌표를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삼각형 내심은 어떻게 작도를 하느냐, 어떻게 찾느냐를 꼭 적어놓고 적용합시다. 되죠? 잠시만요. 펜이 말을 안 듣네요. 강제로 쉬는 시간을 해야 되나? 인터넷이 이상한가? 어머머머머, 왜 이렇죠? 내심 어떻게 작도합니까? 삼각형 세 내각의 이등분선의 교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적을게요. 세 내각의 내각이야, 내각 이등분선의 교점 꼭 기억하시고요. 외심은요?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 어쨌든 내심은 이렇게 구해야겠죠. 그러면 이거 직선을 이제 쭉쭉 그려볼게요. 특히나 y는 0은 이건 x축이야, 그치? 그래서 좌표부터 적당히 큼지막하게 이 정도로 그려볼게요. 그림은 최대한 크게 그려놓으면 좋겠습니다.
y는 0, 요거는 x축이니까 따로 안 그리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직선, 요거를 1번 직선이라고 이름을 달아 놓을게요. 요거는 2번 직선. 대충 그려도 뭐 상관은 없는데 적당히 그림은 잡아보자고요. 즉 기울기 정도 확인해보면 1번 직선의 기울기는 4분의 3 양수거든. 그치? 그럼 오른쪽 위로 올라게 그릴 거고 그 다음에 y절편을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x에 0을 넣어보면 y절편은 4분의 6 양수거든. 그러니까 오른쪽 위로 올라가면서 양수의 y절편을 갖는 녀석. 오메, 뭔가 인터넷에 문제가 있나 보다잉. 안 그려져. 안 그려져. 안 그려져. 이게 왜 이러지? 환장하겠네. 파업인가요? 이렇게 그릴게요. 그냥 저는 와 이렇게 하나 그릴 수 있어요. 이게 1번 그 다음에 두 번째 4x 플러스 3y 마이너스 12는 0 y는 이라고 정리하면 이놈은 어때? 음수죠? 그러면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게 그릴 거고요. 괜찮지? 근데 생각해봐. 일반형으로 주어져 있긴 한데 일단 하나는 기울기가 양수고 하나는 음수면 한 군데서 만나는 건 안단 말이야. 여기서 하나 더 어떻게 만나는지를 본다. 즉 뭘 확인해 보면 되니? 수직으로 만나는지 확인도 한번 해보는 거야. 수직으로 만나니? 첫 번째 기울기 4분의 3, 두 번째 기울기 마이너스 3분의 4 곱하면 마이너스 1 맞죠? 그쵸? 우리 나중에 한 번 더 써먹을 건데 그거를 정리해 놓은 내용이 뭐냐면 두 직선이 일반형으로 주어져 있을 때 x계수 곱하기 y계수 곱하기 2를 더한 게 0이면 수직이야. 그게 최종꼴이거든. 그러면 3 곱하기 4 더하기 마이너스 4 곱하기 3 하면 0이죠.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갑자기 안 적혀가지고 x의 개수를 a, 다른 직선 x의 개수를 a'이라고 한다. 그러면 x의 개수 곱하고 y 개수 b, 그거 다른 직선의 y 개수 b, y 개수 그거를 곱해서 더해서 0이면 두 직선은 수직이야 라는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굳이 표준형으로 고치지 않아도 요거는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수직으로 그립니다. 알겠죠? 수직으로. 그러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오른쪽 아래로 내려갈 거니까 아까처럼 y절편 구해보면 x에 0 넣으면 y는 4 양수네요. 그죠? 그래서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면서 수직을 만족하도록 그려주면 되겠다. 여기 수직. 아이고야 잘 안 그려지네. 요게 2번 직선 정도로 보면 돼요. 괜찮죠? 그래서 x축과 이제 둘러싸인 삼각형이 존재하는데 그 삼각형의 내심을 구하세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은 지금 내심은 세 내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니까 여기서 표현해 보면 x축과 1번 직선이 이루는 각을 이등분한다. 다시 말하면 여기 있는 각을 이등분한다. 이쁘게 이렇게 그어볼게요. 이등분 점 이렇게 요거를 L이라는 직선이라고 해볼게요. 이등분하는 직선의 방정식. 마찬가지로 직각에서 이등분을 해도 되는데 저거보다는 이제 x축을 다루기가 조금 더 간단하니까 2번 직선과 x축이 이루는 각을 이등분하는 거. 뭐 이쪽 각도지만 막꼭지 각도 같은 거죠. 그죠? 그래서 반띵 적당히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너무 적당히 그렸네. 자, 각을 이등분하게 움직여야겠죠. 자, 이렇게 그릴게요. 그래서 여기는 뭐 x 각도. 그래서 요거는 m이라는 직선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하면 나머지 직선은 그리지 않아도 내심은 다 한 점으로 일치하니까 우리가 찾는 내심이라는 녀석은 그 둘의 교점. 여기가 a, b야가 되겠죠. 괜찮죠? 되겠니? 그러면 우리는 뭘 해볼 거냐면
각을 2등분하는 직선 두 개를 구해서 그 두 직선의 교점을 구하면 되는 거잖아. 다시 말하면 L 직선의 방정식 구하고 M 직선의 방정식 구해서 교점 찾기 하면 그게 A, B다 라고 접근해 볼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얘는 자취 방정식입니다. 각이등분선 위에 있는 점들을 대표하는 점으로 미지수 x, y라고 두고 시작을 해볼게요. 괜찮죠? 자, 그럼 봐봐. 먼저 L이라는 직선을 구해볼 건데 L은요 X축까지의 거리, 수선의 발을 내린 거리죠, 그죠? 요 거리랑 1번 직선까지 수선의 발 내린 이 거리가 같죠? 이 얘기는 왼쪽 요 각도 2등분한 것을 봤을 때 두 직각삼각형이 합동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가 같다라고 접근을 해볼 거야. 괜찮아요? 자, 그래서 L 먼저 구하겠습니다. 어떻게 접근하죠?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이렇게 접근하죠. 그러면 1번 직선과 x, y 사이의 거리 요거부터 구하면 되겠네요. 그럼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써서 1번 직선의 방정식 쳐다보고 할게요. 분모는 루트 3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4의 제곱 정리하면 얼마? 루트 25니까 5 이렇게 한 번에 가도 되겠죠? 그 다음에 x, y를 1번 직선에 넣을 거니까 절대값 안에 저식을 그대로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플러스 u 이렇게 요게 1번과 x, y까지의 거리 그게 누구랑 같다? x, y에서 또 다른 각이등분했던 x축까지 거리. 그런데 요게 다루기가 쉽다고 했던 게 뭐냐면 x, y에서 x축까지의 거리는 수선의 발까지의 거리인데 그게 누구랑 같아요? y좌표랑 같죠? y겠다, 그지? 그래서 얘는 y 이렇게 줄 수 있어요. 일반적인 직선 두 개를 했다 그러면, 즉 1번과 2번을 가지고 각이등분선을 했다 그러면 여기 우변에는 2번 직선과 x, y 사이의 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정리. 한 단계 생각할게요. 양변에 5를 곱하면 우변이 5y가 될 건데 절대값 처리를 해놨기 때문에 3x 빼기 4y 더하기 6은 플러스 5y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5y일 수도 있어요. 절대값 풀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림을 그려야 되는 이유가 여기서 나오죠. 지금 L이라는 직선을 찾고 있는데 어때요?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직선, 즉 기울기가 양수인 직선이 나와야 됩니다. 맞죠? 그러면 언제 기울기가 양수가 나오는지를 체크를 해보는 거야. 첫 번째 3x 빼기 4y 더하기 6이 5y면 그러면 기울기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만 구분하면 되는데 마이너스 4y 이항하면 9y 9로 나누면 양수 맞죠? 이겁니다. 그럼 밑에 마이너스 5y를 주면 음수, 기울기가 음수가 나오죠. 안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찾는 첫 번째 요식이 L이라는 직선인데 조금 더 정리하자. 3x 빼기 9y 더하기 6은 0. 3으로 나누면 x 빼기 3y 더하기 2는 0. 요게 우리가 찾는 첫 번째 L이라는 직선이야. 자취 방정식을 응용한 문제가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번에는 2번 직선과 x, y까지의 거리를 구해서 그게 또 뭐예요? x축까지의 거리랑 같다. 지금 누굴 볼 거냐면 또 표현해 볼게요. x, y에서 2번 직선까지 거리 요게 될 거고 그게 x, y에서 x축까지 거리 y랑 같다. 요렇게 표현을 할 거예요. 괜찮지? 자, 그러면 내용은 똑같습니다. 두 번째 직선에서 x, y까지 거리니까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적용하면 루트 25 5분의 절대값 x, y를 넣어서 가져올 거니까 4x 더하기 3y 빼기 12가 될 거고 그게 x축까지 거리 y가 되겠다. 풀이가 똑같죠, 그죠? 그렇다면 절대값까지 풀어서요.
4x 더하기 3y 마이너스 12는 플러스 마이너스 5y가 될 건데, 자, 이번에도 그림을 쳐다보면 m이라는 직선은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니까 기울기가 음수여야 됩니다. 맞죠? 그러면 누구여야 되니? 마이너스 5y여야겠죠, 그죠? 한 번에 갈게요. 그래서 우변이 마이너스 5y여야 하니까 4x 이항하면 8y 마이너스 12는 0. 그래서 요거를 4로 나누면 x 더하기 2y 빼기 3은 0. 요 녀석이 우리가 찾는 m이라는 직선이야. 그래서 두 개를 찾은 거잖아, 그지? 그러면 우리가 그 두 직선의 교점이 우리가 찾는 내심의 좌표니까 L과 M을 연립하면 마무리가 되겠네요. 여기 있는 놈과 여기 있는 놈 연립,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XX가 동일하니까 위에서 아래로 빼버릴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5y 플러스 5는 0. 아하, 그러면 y는 1. 교점의 좌표, y 좌표 찾았다. 그럼 y에다가 1 넣으면 x도 1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x 좌표가 a였고 y 좌표가 b였죠. b 짠, 이렇게 돼서 a 더하기 b 2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이 문제는 잘 챙겨놓으면 좋겠습니다. 각이등분선 그 자취방정식 구하는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304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종이 접기를 하는데 이제 접기를 하면 같은 길이 같은 각도가 옮겨진다 라는 걸 좀 잘 표현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보면은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 모양이라고 했네요, 그죠? 그래서 길이들을 먼저 표현해 보면 A에서 B까지 길이 2, 이만큼 2. 그러면 M과 N은 각각의 중점이라고 문제에서 표현되어 있으니까 A에서 M까지는 1, 여기도 1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접어 올렸으니까 A'에서 B까지 길이, 여기가 2가 되겠죠. 괜찮나요? 그러면 직선 하나만 그어볼까요? A'에서 A 이렇게 직선을 그으면 사실 NM이 이 정사각형 한 변들의 중점이다 보니까 접으면 포개져야겠지, 그치? 맞나요? NM 선분 기준으로 접으면 포개져야 되죠. 그럼 빨간색 직선은 길이가 얼마일까요? 얼마일까요? 희수야, 길이 얼마겠니? 빨간색 선분 길이 얼마겠니? 2가 되겠죠. 요겁니다. 그러면 문제 풀기 되게 쉬워졌는데 요게 무슨 삼각형이야? 이등변을 넘어서 정삼각형이죠. 괜찮죠? 정삼각형 다시 등장했습니다. 그러면 많은 계산을 하지 않고 한번 볼게. 정삼각형이 우리 중학교 3학년 때 그 삼각비 할 때 다시 등장하는데 수선의 발을 내리면 수직 이등분 되죠? 여기가 60도잖아, 그지? 그러면 정삼각형에서 이 선분의 길이 b가 어떻게 되나요? 60도짜리 직각삼각형이니까 가장 짧은 게 1일 때 높이는 루트 3, 빗변은 2 이렇게 되죠. 그거를 적용한다 그러면 어머나 다다 A'에서 M까지 수선의 발 요렇게 정리를 했을 때 사실은 왼쪽에 있는 이 선분 길이 2를 몰라도 저 표 올라간 게 빗변이면서 B에서 M까지 길이가 1이면 직각삼각형이니까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도 괜찮죠, 그죠? 어쨌든 높이는 루트 3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A'까지 M에서 A'까지 길이가 루트 3인 걸 알아냈는데 문제로 가볼게요. 점 A와 여기 점 A와 그 다음에 A'B 이거는 직선이네요. 직선 다시 한번 표현할게요. 요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세요 이거거든.
싫어? 거리를 구하세요. 근데 거리 얼마인지 알아. 얼만데? 결국은 정삼각형의 한 꼭지점에서 뭘 한 거예요? 수선의 발 내린 거잖아. 얼만데? 아까랑 똑같은 거 루트 3이 이거 정답 루트 3이거든? 그런데 우리는 이 문제에서 의도하는 바가 뭐겠니? A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적용해 보는 거죠. 지금은 정삼각형인 걸 알고 시작했기 때문에 쉽게 접근을 하는 거지만 만약에 얘가 뭐 이등변 삼각형이거나 그냥 일반적인 삼각형이라 그러면 1대 루트 3대 2를 적용을 못 하잖아. 그지? 그래서 그거 대비해가지고 직선의 방정식 구해서 A점까지의 거리,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적용해 볼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직선의 방정식을 표현하든 A점을 표현하든 이거 좌표 평면상에 올려놔야 되잖아. 그쵸? 그래서 우리 기출문제 풀어봤던 것 중에 뭐야? 좌표 위로 올려놓는 유형이 있었지. 그래서 계산하기 편하게 어디를? A점을 원점에다가 갖다 놓으면 되겠다. 괜찮나요? A점을 원점에다가.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할게요. 이렇게 해서 여기를 Y축, 이렇게 해서 여기를 X축. 그렇다면 여기는 0,0 정도로 볼 수 있겠죠. 그러면 A'이라는 점은 뭐라고 세팅할 수 있어? 오른쪽으로 한 칸, 위로 높이만큼 루트 3. 그래서 1, 루트 3이라고 줄 수 있겠고. 그러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려는 B의 좌표는 2, 0이라고 이제 좌표 세팅이 되겠죠. 괜찮니? 기울기 얼마야? 직선 A'B를 구할 건데요. 기울기 얼마입니까? 그러면 점에서 점으로 이동한다고 생각했을 때 이렇게 이동한다고 생각해봐요. 1 증가할 때 루트 3 감소해. 그럼 비율은 마이너스 루트 3이 되겠죠. 그래서 기울기는 마이너스 루트 3이야. 그리고 두 점 중에 한 점인 뭐 B점 2, 0을 지난다고 생각해볼게요. 그럼 Y는 기울기 마이너스 루트 3에 괄호 열고 X 빼기 지나는 점 X좌표 더하기 Y좌표 0 안 해도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A점까지 즉 원점 0,0까지 거리를 구하려고 하는 거니까 일반형으로 정리를 하자면 전개해서 좌변을 이용할게요. 루트 3x 더하기 y 마이너스 2 루트 3은 0 일반형 적었습니다. 그러면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면 되겠죠. D라고 표현할게요. 그럼 직선 루트 x개수제곱 더하기 y개수제곱 4 루트 4는 2분의 절대값 0,0까지니까 빵빵 집어넣으면 절대값 마이너스 2 루트 3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루트 3 짠 이렇게 아까 예상했던 정답이 나오게 되겠다. 넘어갈게요. 자, 두 번째 장입니다. 305번. 좌표 평면에서 점 A, A를 지나고 2차 함수에 접하는 두 직선이 서로 수직이다. 상황이 해석이 돼야 뭔가 식도 적어보고 하겠죠. 봅시다. 2차 함수부터 정리 좀 할게요. 는 절반의 제곱. 그럼 상수항이 플러스 6이 있어야 상수항이 10이 되겠죠. 2,6을 꼭지점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일반형에서 y절편은 맨 뒤에 있는 상수 10 이렇게 되겠네요. 잠깐만 그려볼게요. 그래서 여기가 2 그러면 한 요 정도가 6 2,6 여기가 꼭지점이고요. y절편이 10이면 6보다 더 올라가야겠다. 그지? 여기가 10 정도로 할게요. 그러면 2차 함수는 대략 이렇게 생겼습니다. 괜찮나요? 그런데 A, A를 지나고 주어진 2차 함수에 접하는 두 직선을 그린대요. 그래서 점 하나를 찍을 건데 마침 A, A라는 거는 Y는 X 위에 있는 점이 되겠죠. X랑 Y 좌표가 동일하니까. 그래서 그 A, A에서 접선을 두 개를 그릴 건데 그 두 직선이 서로 수직이 된대요. 자, 적당히 한번 그려볼게요. 수직이 나오도록 그릴 건데 요거는 그리지 말아봐. 접하게 하나를 그려놓으면 얘가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건데 그렇다면 여기가 A, A가 되는 거거든. 그럼 여기서 또 다른 접선을 그리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그럼 여기가 수직이라는 의미인데 이게 조금 이상하잖아, 그지? 그래서 여기 각도를 조금 더 넓힐 수 있게 점의 위치를 이동해 가면서 위치를 잡아 볼 거예요. 그게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 그래서 한 요 정도로 그려 볼게요. 요 정도로 접한다? 아니, 더 갈게요. 요 정도로 접한다. 그 다음에 수정. 수직이 되도록 해야 되니까 이렇게 좀 넓힐게요. 그래서 y는 x 위에 있는 요 점이 a,a가 되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요쪽으로 접하게 그리면 여기가 수직을 이룬다 라는 의미가 돼요. 괜찮지? 요 정도 느낌으로 받아들여주면 좋겠고, 자, 두 직선이 수직이다는 결국은 뭘 이용해요?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를 이용하는 거지, 그지? 그거를 염두에 두고 이제 문제로 가봅시다. 자, 그러면 두 직선을 모두 대표할 수 있는, 지금 a,a는 지나는 건 동일하니까 두 직선을 대표할 수 있는 기울기를 m이라고 세팅해 볼게요. 괜찮나요? 그러면 지금 여기 파란색 두 개 그어놓은 것 모두 대표할 수 있는 식을 어떻게 적어줄 수 있냐면, 기울기가 m이라고 했으니까 y는 기울기 열고 우리 직선의 방정식 기울기와 한 점을 지나는, 즉 x 빼기 지난 점 x좌표 더하기 y좌표, 이렇게 세팅할 수 있겠죠. m을 기울기라고 잡았는데 이건 몇 개 있어야 돼? 두 개 있어야 돼요, 그죠? 지금 수직으로 이루어지는 기울기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거 두 개가 있어야 되니까. 자, 그래서 이제 어디로 갈 거냐? 2차 함수랑 접하는 접선입니다. 그럼 접한다는 정보를 써야 되니까 교점 찾기를 해보는 거예요. 즉 2차 함수 식과 1차 함수 식이 같다. 전개할게요. mx-ma 플러스 a 같다라고 했을 때, 자, 우변에 식을 같다라고 놓은 녀석은 왼쪽에서 둘 중에 하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동시에 두 개를 가져와서 교점 두 개인데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둘 중에 하나를 대표하는 건데, 얘네들이 접해야 되니까 중근을 가져야 돼. 그래서 뭘로 가? 판별식으로 가. 그치? 그래서 판별식을 적용하기 위해서 정리를 잠깐 하죠. 좌변으로 정리할게요. 자, 그럼 우변에 1차의 개수 mx가 넘으면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묶어내면 m 플러스 4x 더하기 10 더하기 ma 마이너스 a는 0, 이렇게 되겠다. 괜찮아요? 판별식으로 가야겠죠. 접한다 그랬으니까. 그럼 짝수, 1차 개수의 짝수는 아니니까 그냥 일반적인 판별식. 그러면 1차 개수의 제곱 m 플러스 4의 제곱 마이너스 4ac, 그럼 마이너스 4에 a는 1이니까 생략하고요. 마지막 상수항 다 적으면 되겠네요. 10 더하기 ma 빼기 a 인데 접하니까 판별식은 0, 중근을 가져야 되니까. 자, 그러면 기울기는 m이고 a는 아까 a,a 지나는 점의 x좌표 y좌표였어요. 내림차순으로 정리해 봅시다. m제곱 플러스 8m, 근데 뒤에 보면은 마이너스 4 전개해서 마이너스 4am 한 번에 갈까요? 8, 그 다음에 마이너스 4am을 묶어낼 수 있겠다. 그 다음에 앞에 다시 전개하면 상수항 16, 근데 뒤에 보면 마이너스 40, 그러면 16 마이너스 40 24인가요? 마이너스 24네, 소리. 마이너스 24. 그 다음에 상수항 남은 게 플러스 4a 이렇게 되겠죠. 는 빵 되겠습니다. m에 대한 몇 차 방정식? 2차 방정식이 됐어. 맞죠? m이 뭐였지? 직선의 기울기였지. 근데 아까 기울기 몇 개 나와야 된다 그랬지? 2개 나와야 된다 그랬죠? 괜찮나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다시 돌아갈게요. 여기에 두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한다 그러면 얘네 의미는 아까 처음에 세팅했던 접선의 기울기들이야. 2개 맞죠? 근데 아까 뭐라 그랬지? 수직으로 만난다 그랬잖아. 수직으로 만날 때 하나 쓸 수 있는 게 뭐였어요?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다야. 와, 그럼 여기서 뭘 할 수 있어?
두 근이 기울기 얘기였는데 걔네 둘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라는 정보를 쓸 수 있죠. 그러면 m에 대한 2차 방정식에서 두 근이 알파 베타인데 그 두 근의 곱은 근과 계수할 관계도 여기 집어넣을 수 있겠네. 따라서 여기는 제곱의 계수 1분의 상수항, 그래서 마이너스 24 더하기 4a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우와, 여기서 a를 찾을 수 있었네. 마이너스 24 이항하고 4로 나누면 a는 4분의 23 이렇게 찾을 수 있겠다. 됐죠? a 찾아놨습니다. 그럼 a는 아까 접선을 긋기 시작한 점 a,a에서 4분의 23, 4분의 23이었어요. 돌아갈게요. 문제가 두 직선 기울기의 합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어머나 너무 좋다. 왜? 아까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는데 얘네들이 기울기였으니까 그 두 직선의 기울기의 합을 구하라는 얘기는 알파 더하기 베타를 구하라는 것과 같아. 그러면 또 근과 계수와의 관계로 가면 마이너스 2차의 계수분의 1차의 계수니까 1 생략하고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부가 반대로 바뀌겠죠. 따라서 4a 마이너스 8 이렇게 될 거야. 되겠나요? 그러면 a가 4분의 23이었으니까 4를 곱하면 23 빼기 8. 와, 간단하게 정리가 되겠네요. 15. 괜찮지? 넘어갑니다. 306번 볼게요. 그림과 같이 좌표 평면상에 A, 이거는 좀 적어 놓읍시다. 그림에 표현이 되어 있으면 우리가 계산하기가 조금 더 편할 때가 많거든요. 여기는 0,6, 6이라고 표현하고요. B는 18,0, 여기는 18이라고 표현할게요. 그 다음에 일사분면 위의 점, 요거는 잘 체크하십시다. 일사분면이니까 A, B라고 했지만 일사분면 위니까 A, B 둘 다 양수여야 해요. 그 다음에 AC 선분의 길이와 BC 선분의 길이가 같더라. 지금 잠깐 표현해보면 요 선분의 길이와 요 선분의 길이가 같더라. 그러면 하나만 더 연결할게요. A에서 B로 요렇게 연결을 한다면 삼각형 ABC는 이등변 삼각형이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게요.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가 같더라. 이등변 삼각형 까지 더 올라가 보자. 그 다음에 AC 선분과 BC 선분을 1대3으로 내분하는 점을 PQ라고 한답니다. 여기다가 표현해 보면 여기가 비율이 1일 때 여기 비율이 3이에요. 마찬가지로 BC를이니까 B에서부터 1대3. 그럼 여기가 1일 때 여기가 3의 비율이에요. 길이가 3이라는 게 아니라 3의 비율입니다. 그럼 생각해봐. 선분의 길이가 똑같은데 걔네들을 1대3으로 나누는 거니까 길이가 다 똑같겠죠. 나눈 비율에 따라. 그러니까 조금 더 표현해보면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가 동일할 거고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가 동일하겠죠. 그럼 사실 여기서 또 뭘 할 수 있냐면 PQ 선분과 AB 선분은 평행하다까지. 왜? 같은 비율로 지금 내분점을 연결해 놓은 거니까 뭐 여기까지 할 수 있겠다. 그러면 삼각형 PQC도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 거네요. 그죠? 까지 괜찮지? 문제로 돌아갈게요. 그래서 PQ를 찍어놨는데 삼각형 CPQ 무게중심을 G라고 한답니다. 이거 표현해 볼게요. 빨간색으로. CPQ 요 놈인데 그 녀석의 무게중심을 G라고 한답니다. 그러면 무게중심 여기다가 할게요. 무게중심은 어떻게 찾느냐? 아까 내심 찾기 했고 외심 찾기도 알려드렸고 무게중심 찾기도 알고 있어야겠죠. 얘는 중선의 교점으로 찾습니다. 그럼 중선은 뭔데? 꼭지점에서 마주보고 있는 변의 중점을 연결한 선분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 아까 이등변 삼각형 빨간색부터 볼게요. 빨간색에서 C라는 꼭지점에서 무게중심 찾으려면 중선을 그려야 되는데 그러면 중점을 연결하겠죠. 그럼 지금 연장을 쭉 해보면 여기까지 올 거란 말이야. 근데
빨간색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꼭지점에서 중점을 연결하면 수직 이등분 이거겠죠, 그죠? 수직입니다, 그죠? 괜찮니? 됐니? 여기까지 왔어요. 자, 문제로 가서 선분 CG 길이가 루트 10이랍니다. 여기가 루트 10이야. 그러면 여기는 얼마겠니? 무게중심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게 몇 대 몇? 2대 1이죠. 그치? 그럼 여기는 절반이 되겠죠. 짠! 이렇게. 괜찮나요? 그러면 조금 더 가볼게. 아까 맨 처음에 선분 AB를 그려놨는데 쟤도 이등변 삼각형이거든? 그러면 C에서 무게중심 G를 거쳐서 AB 선분까지 이렇게 오면 아까 PQ 선분과 AB 선분이 평행하다 그랬으니까 여기도 수직이 되겠죠. 즉 뭐야? 중점을 연결한 거야. 맞지? 괜찮나요? 여기 길이가 얼마일까? 여기 길이. 잘 봐. 이제 비율을 따져볼게요. 아까 무게중심 빨간색 삼각형에서 여기가 2일 때 여기가 1이었어요. 괜찮지? 그런데 우리 처음에 PQ점을 찍을 때 1대 3 내분점이었거든. 그러면 요만큼의 비율이 얼마야? 1, 2니까 3이지. 그게 얘랑 대응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가 1이니까 여기가 얼마? 1이 돼야겠죠. 비율이. 그리하여 여기 비율은 1이야. 그럼 길이는 위에 거랑 똑같겠죠. 아, 그래서 여기는 2분의 루트 10 동일할 거야.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최종적으로는 선분 AB까지 이용을 할 거라서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수선의 발이니까 여기를 H라고 표현해 볼게요. 자, 열심히 왔습니다. 따라서 아래쪽에 하나 적어보면 꼭지점 C에서 H까지 길이 CH 선분의 길이는 숫자 다 더하면 되죠. 루트 10 더하기 2분의 루트 10이 2개니까 또 루트 10. 그래서 루트 10이 2개, 2루트 10.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다. 괜찮아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활용할 건데의 문제죠. 우리는 최종적으로 A, B를 찾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CH 길이는 C에서 직선 AB까지의 거리와 같아요. 맞죠? 수선의 발을 내려놓은 상태니까. 그러면 C는 A, B를 연결할 수 있겠고 이제 뭐 찾으면 돼? 직선 AB를 찾으면 돼. 그런데 AB에 대한 좌표들이 다 주어져 있잖아요. 바로 갈 수 있죠. 일단 A는 Y축과 만나는 Y절편 6 보면 되겠고 기울기는 X가 18 증가할 때 Y가 6 감소한다죠. 기울기 얼마야?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겠다. 따라서 바로 찾을 수 있겠네요. 그죠? 직선 AB는 Y는 마이너스 3분의 1 X 더하기 Y절편 6 이렇게 줄 수 있겠다. 와, 그러면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하기 위해서 이것도 일반형으로 정리를 좀 해보죠. 3분의 1 X 더하기 Y 마이너스 6은 0 이렇게만 정리할게요. 양변에 3 곱해서 정리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숫자가 커지기 때문에 이렇게만 놓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A, B까지 거리를 재면 되겠죠. 그거를 CH 길이다 라고 해볼 거예요. 거리는 D라고 시작해 볼게요. D는 방금 구한 직선 루트 X개수 제곱 9분의 1 더하기 Y개수 제곱 1 분의 절대값 A, B까지니까 A, B를 X, Y에 넣어요. 3분의 1 A 더하기 B 마 6 요게 2루트 10과 같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괜찮죠? 요거 하나 챙겨 놓으시고요.
자, 정리는 조금만 이따가 할까요? 놔두고 그 다음에 여기는 정리하면 AB 관계식이 하나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럼 하나가 더 필요하죠. AB를 찾아야 되니까. 그러면 맨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 보는 겁니다. 뭐였냐면 선분 AC와 선분 BC가 같다 그랬잖아. 맞죠? 그러면 우리가 맨 처음에 배웠던 두 점 사이 거리로 한 번 더 가는 거야. 즉 선분 AC였죠. C와 BC가 같다 그랬으니까 이거를 제곱해도 같을 거야. A는 0,6이었고 B는 18,0이었고 C는 A, B니까 좌변부터 A 빼기 0의 제곱 A의 제곱 더하기 B 빼기 6의 제곱 이게 AC의 제곱은 우변 B는 18,0이니까요 A 빼기 18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이렇게 되겠다. 자, 그러면 요 놈은 B제곱 빼기 12B 더하기 36 요 놈은 A제곱 빼기 36A 더하기 18의 제곱이라고 적어 놓을게요. 더하기 B제곱. 그래서 양변에 A제곱 날라가고 B제곱 날라가고 그래서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요거 정리하면 이렇게 되더라요. B는 3A 마이너스 24 이렇게까지 올 수 있다. 관계식 하나 찾았어요. 그러면 위에 거도 지금 별로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거리가 식이 이렇게 세워졌었잖아요. 그죠? 요거도 정리를 해 놓을게요. 쭉 정리하면 이제 절대값까지 풀어야 됩니다. 아까 풀었듯이 절대값 없애려면 우변을 플러스 마이너스로 꺼내면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 정리하면 A 더하기 3B 빼기 18이 플러스 마이너스 20 정도로 정리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두 가지 케이스를 비교를 하면 되는데 그 첫 번째 A 더하기 3B 빼기 18이 플러스 20이 될 때를 체크를 해보자. 우리가 첫 번째 경우 지금 할 거고 두 번째 경우는 안 할 건데 두 개 중에 하나가 정답인 거를 어떻게 걸러내냐. 아까 A, B, C점이 1사분면 위의 점이다. 즉 A, B가 둘 다 양수가 나와야 되거든. 그걸로 걸러내면 되겠어요. 알겠죠? 그래서 1번 요 케이스에 대해서 조금 전에 두 번째 관계식 찾았던 B는 3A-24 이렇게 집어넣으면 여기가 정답이 바로 나와요. A는 11, B는 9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둘 다 양수니까 우리가 찾는 정답이 11,9가 된다. 요거. 그래서 두 번째는 한번 해보시면 즉 A 더하기 3B 빼기 18이 마이너스 20이다를 해보시면 B값이 음수가 나와요. 그래서 요거는 A가 양수고 B가 음수라서 제 4사분면 점으로 나오니까 안 되겠지, 그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이용한 거 있으니까 그거 참고해가지고 정리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오른쪽 위로 올라가 봅시다. 307번. 여기가 풀이 과정이 조금 긴데 공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림을 여기 위쪽에다가 그릴게요.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인 이차함수, 아래로 블록한 이차함수를 그릴 거고요. X축과 두 점에서 만나는데 2랑 A, 근데 A가 2보다 크니까 2의 오른쪽에서 만난다 이렇게 그릴 겁니다. 그 다음에 Y축과 C에서 만난대요. 적당히 그려볼게요. 상황은 이해를 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자, 이렇게 아래로 블록한 이차함수를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2라는 값, 여기가 A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는 A라는 값, B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는 C점이에요. 그래서 표현할게요.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 자, 두 줄 해석했고요. 그 다음에 2차 함수의 그래프의 꼭지점을 P라고 한답니다. 꼭지점 구하겠습니다. 뭐냐면 지금 그림에서 보다시피 X축과 2랑 A에서 만나니까 꼭지점의 X좌표는 대칭축이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쵸? 그림은 조금 이따가 활용하기 위해서 간단하게만 다시 그려서 볼게요. 지금 X축이 이렇게 있고 EA 이렇게 만나고 있으니까 대칭축이 꼭지점의 X좌표이기도 해요. 그죠? 그렇다면 여기는 E와 A의 중점을 구하면 되니까 2분의 2 더하기 A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또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미지수로 세팅한 다음에 식을 세우고, 식 어떻게 세우면 돼요? X축과 2A에서 만나니까 X-2, X-A 이렇게 인수분해로 세워도 괜찮습니다. 세우긴 세워야 돼. 우리 Y좌표도 찾아야 돼서. 그래서 X좌표부터 찾아놓고 봤는데 X좌표는 대칭성을 이용해서 이렇게 찾을 수 있다. 그래서 얘는 2분의 A 더하기 1 정도로 세팅을 해놓읍시다. 자, 그래서 fx를 한번 적어볼게요. f 2차 함수인데 최고차항의 개수는 양수라고 했지만 뭔지는 몰라요. 1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m 정도로 잡아놓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인수분해 x-2, x-a 이렇게 해야 x축과 2와 a에서 만난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거든. 맞죠? 그래서 지금 P점의 X좌표는 위에서 2분의 A 더하기 1이라고 찾아놨습니다. 그러면 Y좌표는 그거를 집어넣으면 되죠. 그래서 Y좌표 찾기 위해서 2분의 A 더하기 1 집어넣을게요. 그러면 최고차항 개수 M 지켜주고요. 여기는 암산해서 적을게요. 2분의 A 더하기 1에서 2를 빼면 빼기 1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2분의 A에서 A를 빼면 마이너스 2분의 A 더하기 1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 부호만 잠깐 뒤에 거 여기 부호만 잠깐 마이너스를 묶어내면 앞에 덩어리랑 똑같단 말이야. 그러면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m으로 부호 하나 떼놓고 뒤에 걸로의 순서만 바뀐 거니까 2분의 a 빼기 1이 두 번 곱해져 있어. 이렇게까지 정리를 해놓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P의 Y좌표가 되겠다. 괜찮죠? 표현해 놓을게요. 그래서 P의 X좌표는 여기 있고 Y좌표는 여기 있어요. X좌표, Y좌표. 그래서 P점의 좌표를 열심히 이제 찾아놨는데 미지수가 두 개나 있네. 이거 다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꼭지점을 P라고 하고 두 점 AP에서 직선 BC에 내린 수선의 발이래요. 그럼 직선 BC를 표현해보죠. 직선 BC는 Y절편과 오른쪽에 있는 X절편을 연결한 요 녀석이 될 거고, 거기서 A에서의 수선의 발 P는 여기 있었죠. 그죠? P는 이렇게 할게요. P에서의 수선의 발 이렇게 내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로 돌아가 보면 그 각각을 Q랑 R이라고 하래요. 여기가 Q, 여기가 R 이라고 했는데 사각형 APRQ가 정사각형이랍니다. 와. 그럼 연결을 하자면 이거는 색깔을 바꿀게요. APRQ 요 놈이 정사각형이니까 전부 수직을 이룰 거고 길이가 모두 같겠죠. 괜찮나요? 그래서 이제 계산을 좀 많이 해야 돼서 아래 공간을 좀 비워 놓은 건데, 정사각형에서 어떤 힌트를 얻어낼 수 있느냐 두 가지만 볼게요. 먼저 우리 처음에 수선의 발을 냈던 직선 BC가 있는데 요 녀석이랑 AP 연결한 직선은 평행해야 되죠. 여기 수직이니까 그지? 평행해야 돼. 그 다음에 내변의 길이가 같다라고 했으니까 BC 직선에서 A까지 거리를 구한 거나 BC 직선에서 P까지 거리를 구한 거나 또는 AP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한 거나 이거 다 같아야 되죠. 맞니? 그냥 보고 있는 거 아니지? 그래서 그 두 가지를 한번 해볼 겁니다. 첫 번째, 자 화이팅 하자. 첫 번째 이렇게 할게요. 직선 BC와 평행해야 돼. 직선 AP 이렇게. 그럼 뭘 비교하면 되죠? 기울기 비교하면 돼요. 기울기. 자, 직선 BC로 잠깐만 가볼게요. 직선 BC 기울기 어떻게 찾나요? 먼저는
C 좌표 찾아놔야겠죠, 그죠? 아까 A와 B 좌표는 각각 있었으니까 C 좌표는 우리가 2차 함수 이렇게 식을 세워놨으니까 Y 절편을 찾아보면 되거든요. 그러면 X에 빵빵 집어넣어보면 M 곱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A니까 마는 플러스라서 M 곱하기 2 곱하기 A, 그래서 2MA 이렇게 되겠네. 그럼 여기다가 적어놓을게요. Y 절편은 2 곱하기 M 곱하기 A 이렇게 될 거야. 즉 0,2MA가 되겠습니다. 오, 그러면 BC 기울기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인데 원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X 증가량은 A만큼 가는데 Y 증가량은 2MA만큼 감소하죠. 따라서 내려갈게요. X 증가량은 A일 때 Y 증가량은 마이너스 2MA가 될 거고요. A는 2보다 큰 양수였으니까 약분이 가능하죠. 그래서 마이너스 2M이라는 직선이야. 기울기가. 그러면 요거랑 직선 AP의 기울기가 같아야겠죠. 밑에다가 쓸게요. 직선 AP의 기울기라고 쓰겠습니다. 적어놓고 써야겠네요. 헷갈리니까. A는 2,0이고요. 아까 P가 X좌표가 2분의 A 더하기 1, Y좌표가 마이너스 M에다가 2분의 A 빼기 1의 제곱 요렇게 생겼었어요. 맞니? 2분의 A 마이너스 M에다가 2분의 A. 네, 요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요놈의 기울기를 찾으세요. 조금 복잡하지만 한번 해볼게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그러면 A에서 P를 빼도 되고 P에서 A를 빼도 돼요. 어떻게 할까요? P에서 A를 빼볼게. 그러면 X 증가량은 2분의 A 더하기 1에서 2를 빼고, 그 다음에 Y 증가량은 0이니까 그대로 올려놓기만 하면 되겠네요. 여기에 2분의 A 빼기 1의 제곱. 짠! 이렇게. 자, 그런데 너무 이쁘죠? 뭐냐면 분모가 2분의 A 빼기 1이야. 와, 그러면 2분의 A 빼기 1, 2분의 A 빼기 1 두 개 하나 지우면 되겠죠. 따라서 얘는 마이너스 M 2분의 A 빼기 1 요게 기울기가 됩니다. 오, 그러면 조금 전에 비교하자고 했던 게 두 직선의 기울기가 같아. 평행하니까. 그래서 요 녀석이랑 요 녀석이 같아야겠죠. 그러면 M은 우리가 2차 함수의 최고차항의 개수로 세팅을 해놨으니까 쟤는 0은 아니겠죠. 그러면 양변 마이너스 M으로 약분을 한다 치면은, 와, 좋은 결과가 나오네요. 여기서 밑에다 쓸게요. 결론은 2분의 A 빼기 1이라는 값이 보는 대로 2여야 하죠. 그래야 같아지지. 그렇죠? 요 놈이 2여야 마이너스 2M 이렇게 같아질 거니까. 따라서 A는 정리하면 6 이렇게 나오겠다. 찾았다, 그지? A라는 값 찾았어요. 그럼 이제 M만 찾으면 되는데 다시 돌아갈게요. 아까 두 번째 또 활용해보자고 했던 게 정사각형이니까 내변의 길이가 같아야 되거든. 맞죠? 그러면 어떻게 볼 거냐면 BC 직선에서, 파란색 직선에서 A까지 거리, 이거의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해보는 거고, 그 다음에 AP, 우리가 지금 스몰 a라는 값을 찾아놨기 때문에 그거 이용한다 그러면 A에서 P까지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해서 걔네들이 같다라고 접근해 볼 거야. 괜찮지? 그래서 다시 BC 직선 빼먹었다. 직선 BC를 다시 찾아와 보겠습니다. BC, 아까 직선 BC의 기울기가 요 녀석이었죠. 마이너스 2M. 그러면 직선 BC 방정식부터 세워볼게요. Y는 마이너스 2M 기울기 X, 그 다음에 Y절편이 뭐였어요? C였거든. 그럼 C가 2MA였는데 A가 지금 얼마였지? 6이었단 말이야. 그러면 6이 12M이라고 M만 남길 수 있겠구나. 이렇게. 괜찮죠? 그러면 여기서 어디까지 거리를 구할 거냐면 A점인 2,0까지의 거리를 구해볼 거야. 이게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될 거거든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또 적어야겠죠? 2mx 플러스 y 마이너스 12m은 0. 그러면 그 거리를 d라고 한다 그러면 뭐 조금 복잡해지네요. 루트 안에 x개수 제곱 더하기 y개수 제곱, x개수 제곱은 4m 제곱, y개수 제곱은 1분의 2,0까지니까 집어넣어요. 절대값 안에다가. 그러면 2 넣으면 4m, 0 넣으니까 버리고 마이너스 12m 이렇게 되겠네요. 그치? 그래서 루트 4m 제곱 플러스 1에 자 절대값 안이 마이너스 8m인데 m이 아까 최고 차이 개수 양수였거든. 맞죠? 그러면 마이너스 8m은 절대값이면 아이고 빠졌노 8m 이렇게 튀어나오겠죠? 괜찮나요? 요겁니다. 이게 직선 BC에서 2,0까지 거리야. 그러면 여기랑 비교할 녀석이 누구냐? 아, 선분 AP 길이야. 요거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선분 AP는 한 번만 더 적고 갈까요? 아까 A가 2,0이었고 P를 한 번만 더 적을게요. P는 지금 스몰 a가 6이었으니까 A에다가 6 집어넣으면 6 집어넣으면 6, 3, 2, 4 마이너스 4m 이렇게 되네요. 따라서 2,0 A도 까먹을 수 있으니까 2,0 여기 또 적을게요. 이 두 점 사이의 거리 따라서 루트 차이 제곱 4 더하기 16m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4로 루트 안에서 묶어내면 2로 튀어나올 수 있겠죠. 루트 그럼 남은 건 1 더하기 지금 4로 묶어냈기 때문에 4m 제곱 이렇게 되겠다. 결론 직선에서 점까지 거리를 구한 요 D라고 표현했던 요 녀석과 방금 두 점 사이 거리 요 녀석이 각각이 정사각형의 한 변들을 차지하니까 얘네들이 같아야겠죠. 그죠? 짠 이렇게 따라서 같다라고 놓으면 자 8m은 분모를 양변에 곱했다고 칠게요. 그러면 2배의 똑같은 녀석이니까 루트 벗겨져서 1 더하기 4m 제곱 이렇게 되겠다. 버리면 되죠. 이렇게 4 약분 다 왔습니다. 괜찮죠? 그러면 우변으로 넘겨서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면 4m 제곱 마이너스 4m 플러스 1은 제로 2니까 2m 마이너스 1의 제곱은 0을 만족하는 드디어 찾았네요. m은 2분의 1 괜찮죠? 계산 과정이 많다는 게 이런 것들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다 찾았다. fx로 올라가 볼게요. 아까 a는 6이었고 최고차이 개수는 2분의 1이니까 fx로 올라간다 그러면 여기네요. 는 2분의 1 x 빼기 2 x 빼기 6 이렇게 찾았다. 따라서 문제 f12를 구하세요. 충분히 할 수 있겠죠? 2분의 1 곱하기 10 곱하기 6 이렇게 되겠습니다. 30 선생님 영상 올려줄 테니까 꼭 이거 복습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하자. 이거는 어렵지 않아. 가보자. 그림과 같이 0,1, 1,0이 있습니다. 원점에 대해서 자 5a를 1대 n으로 내분한대요. 5a 볼게요. a는 여기인데 여기가 지금 1이거든. 그러면 전체 1의 길이를 비율로 1대 n으로 내분한답니다. 여기 길이가 1의 비율을 가질 때 나머지 비율이 n의 비율을 갖는데요. 그러면 실제 길이를 따져보면 사실 길이 1짜리를 1대 n이면 우리 길이 배분 어떻게 해요? 전체 더해서 비율을 가져가잖아. 그러니까 이런 계산을 할 수 있겠죠. 굳이 내분점 공식을 쓰지 않는다 하더라도 OP 길이는 전체 길이 1을
n 플러스 1등분 한 거 중에 1만큼 차지하면 되는 거잖아. 그쵸? 그래서 P의 실질적인 좌표가 여기 실질적인 좌표가 n 플러스 1분의 1인 거예요. 그러면 같은 작업을 OB에 대해서도 할 거기 때문에 따로 계산하지 않아도 Q의 X좌표가 n 플러스 1분의 1인 거야. 이 계산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는 친절하게 그걸 다 구해줬습니다. P의 좌표는 이렇게 생겼고 Q의 좌표는 이렇게 생겼다. 괜찮죠? 그 다음 줄 가볼게요. 직선 AQ 방정식은 이렇게 구했어. 요거 구한 거야. 그 다음 뭐 구하라 그러니? 직선 BP의 방정식은, 그럼 직선 BP 요거 구하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 계속 하던 내용인데 Y절편이 n 플러스 1, 즉 P점이기 때문에 요거는 기울기만 잘 찾아오면 금방 할 수 있거든요. 바로 가보죠. Y는 자, OB, 여기 이제 X 증가량이라 그러면 B가 1이었으니까 1 증가할 때 Y가 P에서 내려오거든. 그러니까 정확히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 요게 기울기가 되겠죠. 그러면 Y절편이 P인 거 알았으니까 X 곱하고 Y절편 그대로 더해 놓으면 되겠다. 그치? 그래서 세 번째 줄 보면 직선 BP 방정식은 기울기 찾으란 얘긴데 가에 들어갈 녀석 하나 찾았네요. 그래서 요 노마가 이제 가에 들어갈 거야. 가. 그 다음에 네 번째 줄. 두 직선이 만나는 점의 X좌표. 와, 교점 찾으란 얘기거든요. 교점은 같다라고 놓으면 되잖아. 맞지? 다시 돌아가 보면 얘네 둘이 같다라고 놓으면 되거든요. 근데 조금만 팁을 드리면 지금 O에서 A까지 길이나 O에서 B까지 길이가 같고 걔네들을 1대 n으로 내분해가지고 길이가 또 똑같은 녀석이 있으니까 교점은 R이라는 교점은 결국은 Y는 X 위에 있는 점이기도 해요. 찾아본다면. 그런데 우리는 직접 가봅시다. 같다라고 놓고 교점 한번 찾아보죠. 그래서 첫 번째 식 마이너스 n 플러스 1의 x 더하기 1과 같다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 x 더하기 n 플러스 1분의 1이었죠. 자, 그러면 좀 계산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양변에 n 플러스 1을 곱할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n 플러스 1의 제곱 x 더하기 n 플러스 1은 마이너스 x 더하기 1 이렇게 되겠네요. 자, 암산을 좀 할 건데 여기를 개수를 전개해 보면 n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변으로 넘겨서 정리를 하자면 x의 개수가 지금 플러스로 넘어왔는데 마이너스 1이 있으니까 n제곱 플러스 2n 요게 x의 개수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상수항 정리할 건데 플러스 1 플러스 1은 사라진다라고 하면 좌변에 남은 건 n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n은 자연수니까 x의 개수 인수 중에 n이 하나 있어요. 그죠? 그러면 n 약분하면 x는 그쵸? x는 n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겠다. 그래서 요게 나에 들어갈 x좌표가 되겠죠. 짠, 이렇게 나에 들어갔어요. 마지막. 그래서 요거를 그림에다가 표현해 보면 요 놈의 x좌표가 n 플러스 2분의 1이고 당연히 y좌표도 같을 텐데 이렇게만 표현해 볼게요. 따라서 문제에서 이 사각형 넓이가 42분의 1이라고 했는데 요런 넓이를 구해보는 겁니다. 요만큼. 그럼 아까 얘기했듯이 요거 절반이 되겠죠. 그죠? 위쪽이나 아래쪽이나 넓이가 같을 거니까. 그래서 빨간색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본다 그러면 옆에다 따로 빼볼까요?
요렇게 생긴 녀석인데 여기가 O, 여기가 P, 여기가 R인데요. OP 길이는 n 플러스 1분의 1이었고 그 다음에 높이만 있으면 되는데 R점에서 OP로 수선의 발을 내렸다 하면 여기 이제 높이가 되는 건데 이 녀석이 R의 X좌표랑 같죠. 그래서 n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건 넓이의 2배가 문제에서 주어진 42분의 1이라고 식을 세워주면 되겠네요. 따라서 밑으로 가보자. 여기 식이 있어요. 그 밑에다가 쓸게요.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밑변 n 플러스 1분의 1 곱하기 높이 n 플러스 2분의 1 그것의 2배가 문제에서 원하는 42분의 1이어야 해. 그래서 n을 찾으세요 인데요. 뭐 이 약분하고 생각해보면 n 플러스 1과 n 플러스 2는 연속된 두 자연수인데 곱해서 분모 42를 만들어야 되잖아. 뭐가 있니? 6 곱하기 7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굳이 2차 방정식으로 가지 않아도 n 플러스 1이 6, n 플러스 2가 7이 되는 n은 5다 이렇게 찾아낼 수 있겠죠. 따라서 그걸 만족하는 n은 5다. n은 5다. 그럼 문제로 돌아가 보면 가나에 들어갈 것은 식을 다 찾아놨는데 그것을 fn, gn이라고 하고 다에 알맞은 숫자를 k, 이게 k가 되는 거네요. 그죠? 짠 이렇게. 그러면 요거는 뭐 쭉쭉 집어넣으면 결과는 2번 이렇게 됩니다. 알겠죠?